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자금 세탁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아인 씨 구속영장 신청 관련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3월 말이죠. 1차 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나흘 전에 이제 2차 경찰 조사. 두 차례 장시간 조사를 한 끝에 경찰이 결국 이제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이유를 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두 차례 말씀하신 대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진술 태도와 관련해서 이른바 증거물 분석이 이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투약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 내지는 다른 용도였다, 의료용이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극을 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인신 확보의 필요성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소환에 응했을 때 또 태도입니다. 한 차례는 네. 이 언론 앞에 얼굴을 하고 본인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네. 두 번째 소환 때는 경찰서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예. 이유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취재진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라는 네. 겁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해당 변호인 측은 비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다면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지만 경찰이 들어주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상당히 이례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혐의를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유한 씨가 혐의를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소환 씨 태도가 소위 불량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동안 유 씨 수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어 왔어요. 수사에 착수한 지 지금 한 석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사실 식약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2022년도. 네. 그때로부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정말 수사에 착수한 지로는 한 103일 만에 이제 이 신변 확보에 나선 건데 예. 아무래도 이게 단순 마약 투약이라기보단 마약을 5종 투약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종이요. 예, 강제 수사를 통해서 모발, 소변 채취를 해본 결과 그렇게 드러났고요.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여러 가지 마약류 내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일단 신체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발부한 그런 증거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네.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4개의 마약류가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국가수 감정 결과를 보면은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여기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졸피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네. 처방을 받은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대마는 했다. 네. 대마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치료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적법한 투약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2020년부터 상습 투약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금 검출된 마약류는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입니다. 그 가운데 대마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네. 유아인 씨가 지금 언급된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게 처방이 가능한 마약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은 아예 불법이기 때문에 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나머지는 내가 의료 목적으로 내가 처방을 받아서 적법하게 투약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식약처에서 그렇다면 처음에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느냐. 2021년도 한 해만도요. 프로포폴 73회를 처방받았습니다. 예. 이게 그 4,400ml에 해당하는 상당한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상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식약처든 수사기관이든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 그리고 신변 확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약 횟수나 그 양으로 네. 봤을 때 그걸 훨씬 넘는다는 얘기시죠. 네. 이제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카인을 했냐 안 했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네. 유한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카인은 안 했다고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이 그만큼 구체적인 어떤 경로, 증거, 투약 네.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아닐까 그런 싶은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에 응하면 질문을 듣고 경찰이 지금 2단계까지 증거를 알고 있구나. 사실관계는 예. 여기까지 확인했구나를 피의자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코카인이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추출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투약 경위 그리고 이 약품을 매수하게 된 어떤 출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를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제로 모발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모발은 계속 머리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예. 역으로 추적해서 머리의 어느 부분에서 약물이 검출됐는지에 따라서 대략적인 시기는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에는 넣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했는지, 투약 양은 얼마나 되는지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으로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좀 뒷받침하려고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을 한 그런 지인 네. 4명도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약 투약 관련 증거를 좀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참고인 지위에 있었던 매니저들 그리고 네. 같이 여행을 갔던 지인 이런 사람들도 참고인 지위였지만 지금은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아마 상호 간의 진술이 얼마나 엇갈리는지 유아인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면 접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진술의 간극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물과의 어떤 괴리 등을 통해서 혐의 예.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한 씨 구속 여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제 영장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아마 재판부는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볼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객관적인 물증, 그러니까 추출된 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의 태도, 이 간극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신병 확보에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네. 관련자들도 여러 명입니다. 투약을 같이 했을 걸로 추정되는 인물들, 예. 입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유한 씨가 소환 일정 또 그 소환 공개 여부 등을 두고 네. 굉장히 경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언론 취재가 부담스럽다면서 나왔다가 또 다시 네.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왜 기자들이 나와 있냐 그래서 아예 경찰에 오지도 않았고요. 갑자기 조사에 불참하기도 했는데 영장 심사 과정에서 네. 이러한 것들도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수사기관의 어떤 소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에 나오라고 했을 때 비공개 본인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반 피의자들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통상의 형사 절차는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한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엄중하게 하는데 물론 한 차례 정도 이제 경찰과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있었지만 소환을 두고 네. 법원 입장에서는 좋게 볼 리가 없는 또 사유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속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시는 걸까요? 높게 보는 하나의 단초일 수 있고 물론 초범 인점이 있지만 마약류를 5종이나 투약했다는 건 상당히 상습성이 있다라고 법원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의 이 거액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좀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빗썸 등 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예, 검찰이 어떤 점을 보는지를 보려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좀 될 텐데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죄를 넣습니다. 3가지군요.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그다음에 범죄수익 은닉. 네. 지금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 내부 정보를 혹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그 부분은 없으니까 아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였다라고 추단하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단 코인도 금전의 한 형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수수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뭔가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딱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걸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수사기관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에어드랍으로 코인
코인을 본인이 경품 형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단순히 정치자금을 법정돼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나아가서 대가성까지 입증이 된다면 이건 뇌물죄로 또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수사 경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를 보니까 알려진 것만 지금 40개가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믹스 코인이 51만 개, 네. 34만 원어치를 이렇게 팔고 사들인 그 신생 코인 네. 클레이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클레이페이 투자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자금 세탁 목적 아니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들고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위믹스 코인에 투자한 것도 사실 의아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게임업체 건실한 게임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믿을만 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위믹스 코인 51만 개를 클레이페이라는 그런 이른바 잡코인, 더 위험도가 높은 코인으로 59만 개로 교환을 합니다. 예. 그 당시의 시세는 1,200원에서 1,300원대에 형성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거래 자체가 중단될 정도로 30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등은 이거는 뭔가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소문이 무성한 코인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들여다봐야 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에 이것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 이게 공격적 투자의 일환으로 봐야지 뭔가 주가 조작 세력과의 어떤 그 공모가 있었다거나 뭔가 예.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주장은 좀 무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는 정말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그렇습니다. 코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몰빵을 했다고 볼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보면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중앙 서버에 저장돼 있던 김 의원 거래 내역을 지금 확보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보니까 콜드 월렛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콜드 월렛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콜드 월렛을 확보했다는 건 수사 과정 중에서 참 의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콜드 월렛은 온라인상에서는 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코인을 어느 정도나 보유했는지가 통상 온라인에 공시가 되게 되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계속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죠. 자기는 이야기를 모든 게 했습니다. 다 지금 온라인에 자금 거래 내역이고 이런 게 투명하게 다 와 있다.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네.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상 코인에 이런 보유하고 있는 지갑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핫 월렛,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는데요. 핫 월렛이란 건 온라인상에 그 연계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나오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예. 어떤 거래의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핫 월렛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근데 콜드 월렛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오프라인 상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금고 같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연결돼 있지 않고요. 네. 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기능에 특화된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으면은 해커들의 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은 한 70% 이상은 콜드 월렛에 놓아둘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데 자금 흐름에 여러 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콜드 월렛이 또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건 자금 흐름에 또 하나의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점 하나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소에 등록된 콜드 월렛 이 주소를 딱 특정을 했다면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다른 가상화폐도 혹시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수사 과정에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지금 보면 게임 업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지금 불똥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게임 학회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P2E 업계 입법 로비를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사실 이 게임 업계가 입법 로비를 했다는 무성한 소문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좀 주장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을 향한 어떤 로비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른바 게임 업계로서는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 상당한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습득을 하는데 이 부분을 네. 코인으로 하고 나중에는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게임 인구도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사행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사한 게 바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데 게임이라는 것, 코인이라는 게 워낙에 또 신종의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입법적으로 구멍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끊임없이 입법 로비를 했다라는 거고 예. 위메드 측은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해당 학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 제기할 것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게임 업계의 로비 의혹으로까지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나만 잠깐 좀 짧게 다뤄볼게요. 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제 주가 조작 사태로 지금 옮겨가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자기도 피해자다라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진짜 네. 세력은 따로 있다라고 이제 이 그렇습니다. 주범이라고 보이는 라덕연 씨가 주장을 해왔는데 차명 재산이 확인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차명 재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이 2,600억이 넘는다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결론인 건데요. 자산을 차명 형태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지금 구속된 모집책 프로골퍼 안모 씨가 있습니다. 예. 모집책을 상당히 그 주된 역할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이 골퍼가 운영하고 있는 승마 법인이 있었습니다. 승마 예. 학원 같은 형식인데 그 명의로 그 해당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라덕연 씨 개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했던 법인의 형태가 아닌 다른 법인 혐의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건 뭔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본인은 예. 단순 피해자라는 주장이 또 신빙성이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간단히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피해자들 특정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도 본인의 휴대전화를 맡겨놨거든요. 그리고 예. 그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 통정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같이 공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상할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미필적으로나마 이상거래라는 어떤 고의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또 수사기관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성 여부를 밝히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종류의 마약 상습 투약한 혐의 받는 유아인 씨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있습니다. 결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정리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